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파이코인 비밀 구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작년 파이의 테스트 지갑이 출시가 되었고 그때부터 가장 많이 접했던 제 채널 댓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테스트 지갑의 비밀 구조를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비밀 구조를 다시 재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질문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를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면 메인넷 지갑이 오픈이 되어도 이런 사건 사고는 충분히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파이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스캠과 흡사한 그냥 전 스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요구하는 컨텐츠를 제가 봐왔고요. 또 이런 꼬임에 넘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봐오면서 와, 정말 나중에 눈물 흘리실 분들이 많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인에 대한 지식,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암호화폐의 비밀 구조를 보관을 하는 그 경험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을 나열해 드리는 것 대신에 우리 주변에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좀 공유를 해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파이 지갑의 비밀 구조를 보관하기에 앞서서 몇 번 이상 좀 진지하게 더 고려를 해보시고 보관 방법을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이 지갑이 테스트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밀 구조를 분실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갑 자체를 재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저 링크를 클릭을 하면 지갑 재생성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KYC를 통과하는 시점이 올 것이고요. 보상받을 파이코인이 메인넷 지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파이 지갑의 비밀 구조는 분실해서는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간부로는 비밀 구조를 잃어버리거나 해킹 당하시는 분들은 파이코인을 영구적으로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파이코인의 지갑은 non-custodial, 즉 비수탁형 지갑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서 비수탁형 지갑이라 함은 사용자가 본인의 자금을 독립적으로 통제하는 지갑으로 비밀번호 생성 시 파이 개발진도 여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테스트 지갑 비밀 구조를 한 번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실수를 경험 삼으셔서 메인넷 지갑이 활성화가 되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조금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파이코인 이외에도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비밀 구조 분실에 관한 사건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리고 어떤 이유로 발생되고 있는지 제가 그 예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월달 매일경제에 실린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153조 원 날라갈 판, 비트코인 370만 개 비밀번호 몰라 못 찾는다 라고 기사가 났었고요. 뉴욕타임즈는 가상자산 시장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를 인용을 해서 현재 유통되는 1850만 비트코인 중 20%가 잔금을 해독하는 비밀번호를 찾지 못해 디지털 지갑에 묶여 있거나 분실되었다, 또 이렇게 밝혔네요. 비트코인의 5분의 1 정도가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로 인해서 그냥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요. 스테판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한때 리플의 CTO이기도 했던 암호화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 스테판은 비트코인 7,002개를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1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비밀키를 아이언키라는 USB 디지털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 별 생각 없이 그냥 저장을 해두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USB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총 10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중 8번의 비밀번호 입력을 시도를 했는데 모두 실패하였고요. 앞으로 2번만 더 실패를 하면 이 USB는 영구적으로 암호화가 되어버려서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즉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비밀키도 영구적으로 USB에 잠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토마스는 매일매일 침대에 누워서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컴퓨터 앞으로 가서 이런저런 패스워드를 넣어봤지만 절망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당시 코인 가격이 높지 않다 보니까 비밀 구절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는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코인의 초기 가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 저장을 해 놓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비밀 구조를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예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비트코인의 전 재산을 몰빵해서 지금 대박이 난 네덜란드 가족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250억 정도의 수익을 얻은 상태라고 합니다. 4년 전에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투자했던 이 네덜란드의 디디 타이후트라는 가족이 전 세계를 돌면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고요. 또한 이들은 전 세계 4대 대륙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비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타이후트 가족은 유럽과 아시아에 각각 2개, 남미와 호주에 각각 1개의 비밀 금고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다. 이 비밀 금고는 지인의 집, 임대주택, 개인 창고시설 등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타이후트는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인 핫월렛과 콜드월렛에 각각 26%와 74%의 비중으로 암호화폐를 보관 중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관 방법을 봤을 때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비밀 금고에 콜드월렛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비밀 키만 저장해 놓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안전장치를 해 두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핫월렛과 콜드월렛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월렛들은 개인 키가 실제로 인터넷과 접속을 해서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로 핫월렛, 콜드월렛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핫월렛은 항시 사용하는 모바일이나 브라우저에 플러그인으로 접속되는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시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출금이 편리하여 자주 코인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할 모바일의 파이코인 지갑 또한 핫월렛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콜드월렛 내부의 보안치만의 개인키를 보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서명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핫월렛보다는 훨씬 안전한 보관 방법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 하면 자주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무척이나 번거로운 보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홀드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코인의 양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장기 홀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콜드월렛 또는 하드월렛이라고 불리는 이 안전한 보관 옵션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제일 좋은 것은 아까의 예시처럼 핫월렛인 거래소 지갑과 개인 지갑 그리고 콜드월렛을 적절한 비율로 맞추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어떤 하드월렛과 작동을 하는지 아직 디테일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차후에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생했던 다른 사건을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1300억 원 정도인데요. 이 10억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 국적의 미르체아 포페스쿠가 해변에서 갑자기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문제는 이 비트코인을 약 1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던 이 미르체아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비밀키를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파이 비밀 구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분실만 당하지 말자 또는 해킹만 당하지 말자, 개인만 잘 알도록 보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주위에 가족과 친척이 있을 경우 만약의 상태에 대비해서 누가 어떻게 이 코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을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만 보더라도 보유자가 돌연사를 하면서 공중에 붕 떠버린 비트코인이 약 300억 달러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34조 원 정도의 가치인데요.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몇억, 몇십억, 1조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유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물론 신뢰를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과 비밀 구조를 공유하게 되면 보안성은 좀 더 약해질 수 있겠지만 돌연사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봉인된다라는 그런 딜레마를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유언장과 함께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암호화폐의 자산을 이전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해서 콜드 월렛에만 저장을 해두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소유자의 사망 시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이 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춘 그런 거래소에 분산 저장을 해놓는 방법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제들을 봤을 때는 최고의 저장 방법에 대한 하나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의 핫 월렛이 콜드 월렛에 비해서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중앙 시스템에 위탁받아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인 소유자의 돌연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갑의 비밀번호는 잘 보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킹을 당해서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 분실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시성에 살고 있는 산씨라는 사람에게 발생된 일인데요. 최근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을 한 후에 가상화폐 지갑과 연결된 이메일의 접근을 막아놨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합니다.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산씨가 이 계정에 총 8,23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비밀번호를 해킹당했다는 것은 비밀번호의 저장을 온라인과 연결된 곳에 방치를 해두었을 경우 또는 스캠 링크에 무의식적으로 접속을 하였다가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컴퓨터 자체에 악성 코드가 침투를 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을 교훈 삼아서 온라인상에서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채 지갑 비밀 구조를 저장해 놓는 행위라든지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링크에 접속을 하는 행위들 또는 바이러스 검사를 자주 하지 않은 채 비밀 구조를 컴퓨터에 또 방치해 두는 이런 행위 모두 조심하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메일이나 메신저,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이 비밀 구조를 그냥 저장을 해 놓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계정이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 저장보다는 오프라인 저장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물론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잘 다루시는 분들은 보안 구조를 또 보관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존재를 하고요. 잠금 장치를 거는 여러 방법도 또 존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 저장이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오프라인의 저장 또한 화재라든지 자연재해 또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서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여러 곳에 저장을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종이 쪽지나 흔히 쓸모없는 종이로 착각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종이에 비밀 구조를 절대 적어 놓지 마시고요. 종이를 코팅을 하시거나 파일철을 만들어 놓으셔서 금고나 좀 중요한 곳에 잘 보관을 해두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말이죠. 여기에 관련된 예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제임스 하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저장한 하드디스크를 실수로 버려버린 영국의 한 남성인데요. 쓰레기 매립지를 파보게 해달라고 당국에 9년째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진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나로 약 4,3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하드디스크를 버리게 된 경위를 한번 들어보면요. 2009년에 IT 기술자로 일했던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게 돼서 재미삼아서 채굴 작업에 나섰고요. 하지만 당시 노트북 펜에서 나는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여자친구의 핀잔에 그는 거의 일주일 만에 채굴 작업을 관두고 하드디스크를 서랍에 보관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여자친구와 집 청소를 하던 중에 비트코인이 들어있던 하드디스크를 버리게 됐는데요. 그가 채굴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비트코인의 개수는 7,500개라고 하네요. 참 이것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여기서 이 중요 포인트는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을 거라는 또 적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 보관 하드디스크를 차후에 눈에 띄도록 특별 표시를 해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서랍장에 그냥 고물 하드디스크와 구분 없이 놔두었다라는 게 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들도 파이코인 비밀 구조를 그냥 일반 A4 종이에 아니면 그냥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평범하게 보관을 해버리게 된다면 5년이 지났을 때 누가 어떻게 그 종이들을 처분해 버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비밀 구조를 적어놓은 종이는 꼭 보물 모시듯이 잘 보관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비밀 구조를 잘 보관해 놓는다 하더라도 어이없는 스캠에 한 번에 노출이 되어버리면 모든 게 말짱 꽝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타겟으로 삼아 파이코인 메인넷 업데이트나 지갑 설정, KYC 인증까지 원격으로 해드린다라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도 제가 보았고요. 여기서 원격 조종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 컴퓨터 내부에 있는 내부 정보를 모두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 설정을 해주겠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갑을 만들어주면서 여러분의 비밀 구절도 당연히 제가 다 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몇 개의 코인을 채굴했는지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런 홍보 글이 한번 뜨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저런 스캠에 쉽게 현혹이 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속으시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저는 저분이 선의로 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행위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은행 앞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통장 개설하는 법을 직접 다 해드릴 테니 나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이제 홍보하는 행위고요. 제발 저런 행위에 덥석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래 파이코인을 하시는 분들 모두 스캠 사고 없이 비밀 구절 분실 없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갑의 비밀 구절 보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고 점검을 한 번씩 다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